그러니까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도 스타트업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런 거를 해결해 나갈지를 저희는 정답을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힘든데 정답조차 모르면 정말 힘들겠구나. 스타트업이랑 일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저는 사실 대부분 스타트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스타트업이라는 게 이제 경계선이 좀 애매하긴 한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10년 된 회사 또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고, 매출 규모나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스타트업의 범위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다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스타트업이 기본적으로 주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어디선가 투자를 받으셔서 그걸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를 보통은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타트업 나가보시면은 뭐가 항상 조금 이슈였나요? 항상 근데 질문이 비슷해요. 그렇죠. 네, 다 궁금한 점도 다 비슷하고, 왜냐면 다 그렇진 않지만 좀 젊음, 새로운이라는 거는 결국에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래서 뭔가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모르시거나 처음 경험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도 다 비슷했는데, 우리 사업은 저 스타트업 이제 해서 한 2년 됐는데 수완은 굉장히 좋아요. 실적도 좋고 매출도 좋은데 통장에 항상 돈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 인식을 하시기 시작하시죠. 제가 그 스타트업 대표님한테 항상 해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매출의 성장성과 기업의 규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익성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매출의 규모만 너무 집중을 하셔서, 예를 들면 AB 사업부나 여러 가지 이제 다품목 제품이 있는데, 대부분 품목은 이제 이익이 나지만 한두 개의 품목이 굉장히 그 나머지 이익을 다 깎아먹을 정도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잘 모르고 계시고,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 뭔가 이제 사업이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휘청휘청거리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좀 봤었는데, 그런 관리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수익성 관리, 이제 품목 관리, 그런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거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은 그 분석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좀 스타트업들의 기본적인 초창기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딱 이렇게만 딱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게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 최근에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이제 손익분기 분석이라는 거를 이제 요청을 최근에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었는데, 다품목을 이제 제품을 출시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 어떤 품목이 우리 회사의 이제 캐시카우다, 우리의 이제 정말 이제 이거 메인 비즈니스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손익분석을 해보니까 이 품목은 거의 이제 우리의 사업을 거의 갉아먹고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강순영 회사가 얘기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관리적인 측면보다 회사가 앞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힘을 쓰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내부적인 살림까지 하고 있으면은 이제 로스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시간을 쓰셔야 되는데, 이런 내부적인 관리에 시간을 쓰시면은 기회의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내부적인 관리는 이제 좀 잘할 수 있는 데다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세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간단하고 쉽게 좀 설명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손익계산서 정도는 다 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가 보통 구성을 보면은 이제 위에가 매출이 있고, 그 밑에가 이제 매출 원가, 그 밑에가 이제 판매비 또는 관리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 매출부터 해가지고 판매 관리비, 그리고 밑에 비까지 차감한 이제 영업이익 땅까지 해서 손익계산서로 이제 우리나라의 세금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손익계산서 맨 위쪽에 있는 매출과 매입은 부가가치세, 그리고 밑에 이제 판매관리비 쪽은 이제 원천세, 그리고 밑에 이제 영업이익 쪽은 이제 법인세,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 매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거고, 이제 판매비 관리비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어떤 지급 수수료라든지 이런 소득 지급에 대해서 이제 원천 지급
진술세 그걸 내야 되는 거고 그것까지 이제 차감한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이제 세금이 다 붙어서 과세가 된다.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뭐 좀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법인세는 어떻고 어떤 조세 지원 제도가 있고 사실 근데 그런 조세 지원 제도나 이런 거를 구두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시간이 뭐 한 시간은 뭐 금방 가죠.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공통적인 건 있겠지만 스타트업마다 상황도 굉장히 다르고 1대1로 또는 이제 좀 커스터마이징 해서 뭔가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그 회사한테는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좀 받게 되는 게 과정인데 그때 뭐 그 스타트업들이 준비해야 되거나 좀 조심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너무 명백해요. 스타트업은 지금 현재 뭐 수익이 얼마나 나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와에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지만 미래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지를 예상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받는 건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자체가 되게 사업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굉장한 수익이 날 거다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날 거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일정 수준 이상의 리턴을 돌려줄 거다. 이런 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투자를 받기 전에 검토해야 되는 단계고 투자를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어떤 걸 많이 보시냐면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이 회사에 꽤 큰 금액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 회사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과거부터 왔던 히스토리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얼마나 어디에 빚을 지고 있고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회사 현재 상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정리하시려면은 일단 과거부터 해왔던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보통 대표님들 생각은 그냥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투자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관리가 미비해서 투자가 실패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플러스 관리가 저희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스타트업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투자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뭐 그냥 뭐 돈을 그냥 계좌에다가 주고 뭐 보통주 주고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상환 전환 우선주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이런 뭐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게 있는데 처음에 투자를 받을 때 뭐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뭐 자본금 투자 뭐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굉장히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업주한테는 불리한 스타트업 대표님한테는 불리한 그런 조건으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해서 회사를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게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왜냐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검토를 해야 되고 스타트업은 비전만 보고 투자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희 대출 받으려고 해도 뭐 담보를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타트업은 뭐 아시겠지만 뭐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꽤 큰 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많은 리턴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 투자 계약서를 보시게 되면은 좀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사업이 잘 되고 나서는 일정 부분 쉐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투자자들은 뭐 돈만 넣고 그냥 관심 끊는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조금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회사가 커가기 위해서는 저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스타트업 하시면서 몰라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디서 뭘 찾아봐야 되는지도 모르시고 뭐 남들이 뭐 이렇더라 하면 뭐 그렇게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받지 못했던 지원을 저희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는 데서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그렇죠. 사업도 다 종류가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한번 맞춤형 상담이나 뭐 아니면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보통 이제 저희가 상담할 때 뭐 따로 상담비나 이런 건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편하게 한번 이제 상담 받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어요. 스타트업 분들이랑 일하는 게 이제 되게 항상 에너지가 넘치시고 거기서 오는 좀 제 개인적인 심적인 만족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저한테도 되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꽤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저희가 해드리는 것들이 그럴 때마다 저는 또 일하면서 또 자부심도 느끼고 재미도 굉장히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 혹시 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회계사님도 지금 스타트업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뭐가 제일 어려웠던 거? 개인적으로 제가 어려웠던 거는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해야 돼요. 정말 자잘한 거부터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항상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저희가 스타트업이긴 한데 저희는 스타트업에 대한 경험도 많고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다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정도인데 정말 일반 스타트업 분들은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 얼마나 힘들까 이거를 사실은 어느 정도일지 대충 감은 와요. 스타트업인 경험도 있으니까 네.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도 스타트업이지만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결정을 할 것도 많고 굉장히 고민도 많고 이런데 그래도 어떻게 이런 거를 해결해 나갈지를 저희는 정답을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힘든데 정답조차 모르면 아 정말 힘들겠구나.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게 저희의 장점? 저희도 스타트업이니까. 맞아요.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하고 처음에 어려운 점 너무 많고 직접 경험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커나가는 거죠. 뭐. 그러시죠.